자, 여러분, 오늘은 안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준비된 소식이 꽤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러시아 쪽으로부터 약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훈련하고 있었던 일부 병력을 철수를 시키면서 긴장감이 약간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푸틴이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소식을 들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빵긋 웃으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44,000달러대까지 올라왔어요. 이더리움 역시 3,10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나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었다면 조만간에 캐나다 쪽에서 나온 소식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백신 패스에 반대하면서 트럭 운전사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루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비상사태법을 발동을 시키면서 시위 트럭을 강제로 견인하기로 하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거나 정지를 시켜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으로 시위에 나갔어. 그런데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여러분들의 통장을 그리고 은행 계좌를 정지를 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돈인데 정부가 맘대로 정지를 시켜버린다. 중앙화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찔한 경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는 또한 트럭 운전자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이 모금되고 있는데 캐나다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조치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아예 금전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만약에 당신이 캐나다인이라면 당장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등등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라 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 통제의 끝은 어디인가? 거의 중국화 되어가고 있는 캐나다. 근데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광고를 해줬다며 오히려 쾌재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내에서 친암호화폐 하원 의원으로 알려진 워렌 데이비스는 최근에 비트코인 개인 지갑과 P2P 개인 거래를 보호하는 법안을 소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법안들 하나둘씩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서 계속되는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1% 상승하고 전년 대비 9.7%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다음엔 뭐가 올라가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금리 인상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쏟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달러의 가치가,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이기도 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심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했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력이 9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5년 전쯤에는 1달러로 0.1 사토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0.000023 사토시밖에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길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운용자산이 약 10억 달러가 되는 미국 최대 블록체인 기업 투자 ETF 운용사인 앰플리파이 ETF 최고 경영자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3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국의 통화가 몸이 더워가지고 달러를 그동안에 샀었는데 달러보다 더 좋은 해지 수단이 있네? 비트코인. 그러면은 달러와 비트코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제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초반에는 둘 다 들고 있다가 그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분량을 늘려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델리티가 미국 내에서는 현물 ETF를 출시하는데 실패했으나 스위스 및 독일 증권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P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물이기 때문에 ETF만큼이나 큰 뉴스다라고 비트코인 관련된 매체들은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SEC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서면 의견 제출을 요구했는데 95%가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물 ETF가 있는데 현물 ETF도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이 하루빨리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으면은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꼴뚜기 같은 SEC 하루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이야기하기를 특정 분야에서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재무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채굴자들에게 대해서 전기세를 좀 감면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에서는 러시아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의견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푸틴이가 까라면 까야죠. 중앙은행 자식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켜버리는 수가 있어요. 말대꾸 그만하고 순순히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죠. 이어서는 오일 및 가스 대기업인 코노코필립스가 내추럴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노스다코다 미국에서 채굴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친비트코인 성향의 멕시코 3위 부자 살리나르 회장이 지열발전소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마찬가지로 채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거 과거 미국의 골드러시가 생각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도 능력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청년, 23살의 텍사스에 사는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작년에 오일 드릴링으로부터 나오는 플레어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했는데 40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만 400만 달러를 벌었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계속해서 소식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상장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의 CEO가 본인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작은 코인들도 몇 가지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보유한 자산의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들의 작은 부분은 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겠죠.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비트코인 10개 이상은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금방 동나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계 비트코인 대형 채굴장이죠. 비트시탑의 CEO인 짱저월이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장기 약세장은 더 이상 없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투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채택과 사용자 기반 증가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다. 70에서 80% 하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질 때마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가격을 빠르게 반등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길고 긴 하락장 같은 경우는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비트코인 채택과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많은 은행들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최근 이코이노매트릭스가 제공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들 뿐만 아니라 개미들도 다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진정한 추세 전환을 비트코인은 이룰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분석들 몇 개를 가져가 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왜냐?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구간을 상방이나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길 것인데 지금 현재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번에 상승으로부터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42,800달러에서 43,200달러까지 조정이 왔을 때, 그 사이에 조정이 왔을 때 비트코인은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고 피에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냅다 그냥 역 헤드앤숄더가 눈에 딱 띄게 보이기 때문에 53,000달러까지 반등하지 않겠느냐,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던졌는데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너무 뻔한 역 헤드앤숄더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나오다 말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46,000에서 8,0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두고 추가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46,000달러까지 고고싱 해보자. 이어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비트코인 주봉 분석인데요. 불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평선 중의 하나인 주봉 EMA, 저번 주에 도전을 했었으나 무너져 내린 비트코인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고 있다. 만약에 2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번에 제대로 된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주봉 마감이 기다려집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5번째로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탈랩스가 삼성의 갤럭시 S22 및 탭 S8 런칭 기념 NFT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으며, 다음으로는 벨라루스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뒤를 쫄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원활한 유통지원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해당 법안은 범죄자 및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벨라루스 대통령이지만은 일단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어서는 크립토닷컴 메인넷과 호환되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 크로노스의 예치익이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새로운 500명씩 새로운 유저를 추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맷 데이먼에 이어서 르브론 제임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래스노드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0.1개 이상을 보유한 이더리움 주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 추세를 뚫고 고개를 들이민 다음에 지지 확인을 마치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데드캣인 것 같다. 3,6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금리 인상의 여파에 더불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기류가 무너지게 될까요? 저도 참 이 답답한 마음에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홍콩 오션파크와 독일의 메타버스 스튜디오인 시프트 스페이스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샌드박스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갑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이번에는 마나, 샌드박스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마나의 오닉스 라운지를 개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은행들도 뛰어드는 메타버스 시장. 자, 그 다음으로는 전 SEC 수석 경제학자가 코인베이스 부사장으로 기어들어왔다가 아니라 이 부사장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가 이번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해요. 그전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었었는데 이제는 BNB 체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이름을 명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및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해서 이 좋은 정보 날라달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함께 살아남고 있는 채널,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